주요 뉴스입니다. 2021 세계유산축전의 폐막식이 거행됐습니다. 공주시 월송동에서 마을발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주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다문화 엄마학교 제1기 졸업식과 제2기 입학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재난대응 현황, 9월의 공주 역사인물 선정 등 공주시의 여러 가지 소식을 제142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공주뉴스입니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대피입니다. 아파트 화재 시 대피가 늦어져 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공주 소방서가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홍보에 나섰는데요. 공주 소방서는 평소 비상구 위치와 대피 경로를 숙지하고 피난시설에 물건을 싸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화재 시 당황한 어린이들은 안쪽으로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까요. 불이 나면 대피가 최우선, 이것을 확실하게 인지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공주 시민 여러분도 불 나면 대피 먼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신바람 공주 뉴스 시작합니다. 2021 세계유산축전이 17일에 축제를 마치고 폐막식을 올렸습니다. 지난 29일 2021 세계유산축전의 폐막식이 대전 MBC 방송국에서 거행됐습니다. 문화재 관계자들이 모여 진행한 폐막식은 새로운 세대에게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전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축제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폐회사, 폐막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축제였던 만큼 폐막식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공주시 마을발전 토론회가 월송동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월송동 마을발전 토론회에서는 강북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방안과 소공원 활용도 증대 방안에 관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전 건의사항으로 제시된 도로 건널목 그늘막 확대 설치, 월송동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가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피드백이 진행됐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월송동은 세종시와의 상생 사업으로 가장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주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지역 주민과의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4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김정섭 공주시장을 비롯해 관련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지역 및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공주 시립미술관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데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술관 건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주 다문화 엄마학교의 1기 졸업식과 2기 입학식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공주시 다문화 엄마학교는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결혼 이주 여성에게 국어와 수학, 역사 등 7개 과목 수업을 제공해 다문화 가족 자녀가 한국 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8일 1기 졸업자 11명을 배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졸업식과 함께 2기 입학생 8명의 입학식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치른 이번 행사는 축사, 졸업 수여 증명서, 입학 선서문 낭독, 교육과정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제142차 정례 브리핑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오는 5일까지 2주간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2시 이후 식당,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더불어 제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와 특례 기준이 적용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선택에 따라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공주페이로 지급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10월 29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공주시의 2021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지난 20일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확정된 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515억 원, 17.3% 증가한 총 1조 251억 원입니다. 공주시는 3년 연속 한 해 1조 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해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387억 9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공주시와 세종시가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26개 세부과제를 발굴해 추진해온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각 분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공동 생활권을 구축해온 공주시와 세종시는 상생협력과제 26개 중 공주, 세종 간 BRT 개설 7구간 확정 등 4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했고 19개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 중이며 세종 동학사 버스 노선 신설 등 3개 신규 사업은 준비 중입니다. 지난 17일 공주시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지역 소재 7개 공공기관이 로컬푸드 소비 확대를 통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적극 사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주시가 9월에 공주 역사인물에 백제 중흥의 초석을 닦은 곤지를 선정했습니다. 곤지는 동성왕과 무령왕의 아버지이자 외에 파견돼 백제계 이주민들을 규합하고 외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백제 기반을 닦은 인물입니다. 공주시는 그의 삶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9월에 공주 역사 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웅진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대지기술공사에서 토목시공 기술자를 찾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국일 F&B에서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을 채용합니다. 신바람 공주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